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3월 10일 토요 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자, 3월에는 5주차로 경마가 시행이 되죠. 자, 지난주 1주차 경마였지만 휴장 이후 경마 주간인지 자, 활화산처럼 폭발했던 이 복병마의 선전이 상당히 인상 깊었고요. 자, 이번 주에도 편성 자체의 혼전도는 상당히 높고요. 상당수의 경주에서 지난주처럼 복병마의 선전이 기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의지 강하고 훈련 상태 좋은 복병 전력에게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러한 마필들 저희가 낱낱이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토요 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백동일 위원, 김지영 위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서울 이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산 6등급 12마리 암말들이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한마디로 전력 가늠이 쉽지 않은 6등급 부진형 암말들의 경주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입상 전력인 딱 한두의 마필이 10번 피오랜데 이 말도 평골절로 공백 이후 출전이라 입상을 장담하기가 썩 높게 평가하기는 좀 어렵겠죠. 하지만 여타의 마필들 꾸준하게 실전 경험하면서 이번에 절호의 입상 찬스를 맞이한 마필들 위주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동일 위원 가장 주목하는 말 소개해 주시죠. 편성의 오기를 만났다. 외곽 12번마 서울 스토리가 되겠죠. 기대했던 것보다는 성장세가 좀 더딘 모습은 아쉽습니다. 가장 아쉬웠던 것은 주행 심사를 11월 2일 날 받고 3일 날 받고 11월 11일에 출전할 만큼 짧은 너무 빠른 출전 주기를 가져가면서 능력 자체를 극대화할 수가 없었다는 점이에요. 실전 두 번의 경주는 아쉬움을 남겼다 하지만 3전째에서는 제주의 바람과 공주의 사랑에 이끌었던 페이스를 잘 견뎌냈었고 직전의 경주는 출발 직후 낙마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었죠. 직전 경주도 순위권에서 약간 벗어나긴 했지만 경주 내내 흐름을 따라가면서 주폭의 여유는 충분했습니다. 게이트가 밀렸지만 데뷔 이후 가장 약한 흐름과 상대를 만난 이번의 경주만큼은 최선의 말모를 기대해도 좋을 기본기 좋은 서울 스토리입니다. 네, 과거 좀 기대는 합격돼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주행도 안정화됐고 현등급 약체급 편성의 혹이 만난 12번 서울 스토리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번엔 김지영 위원 가장 높게 평가하는 마필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6번 보드람을 우선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보드람이라는 말도 보여준 능력으로 보면은 과연 추천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만 원체 편성이 약한 데다가 이 말이 지금까지 데뷔 이래 3전을 치르는 동안 만났던 상대들이 직전엔 강토마, 그전엔 그린케이, 그레이 갤럭시, 그다음에 더퀸 그레이스 등등 내로라 하는 이세 말들을 만나왔었던 말입니다. 거기서 이제 이길 수 없는 상대들이었기 때문에 아쉬웠던 만큼 이번에는 해볼 만하다. 컨디션 회복세 보이고 있는 지금이 타이밍이다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강한 상대 피해 충분히 전력 발휘할 편성 만난 6번 보드람. 이 발찌만 매끄럽게 이루어진다라면은 좀 더 좋은 능력을 발휘할 듯합니다. 6번 보드람 설명해 주셨고요. 이번엔 백동일 위원 상대마 소개해 주시죠. 그렇죠. 저 역시도 6번 보드람을 좀 좁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는 열창 때문에 좀 휴양 공백이 좀 길었던 원인도 있었어요. 거리가 늘어난 부분 때문에 좀 고생을 했습니다만 1000m에서의 추임력 자체는 가장 앞서 있는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우선순위 저 역시도 동의하겠고요. 자, 8번마 시내탑이란 마필도 문세영 기수의 안정 자체는 결코 무시할 수 없죠. 이 마필 역시도 1300m에서 선두권 공략이 가능할 만큼 스피드도 보여왔던 전력이고 흐름을 따라가면서 역습도 충분히 가능한 전력이기도 합니다. 편성 좋아진 8번 시내탑도 추입의 타이밍, 선추입의 타이밍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판단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바깥쪽에 포진돼 있는 11번마 도라운파 차이가 빠른 회복세가 눈에 띄죠.
있었죠. 직전의 경주가 패츄렐의 여파 때문에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만 흐름을 끝까지 따라가면서 그 내선 선입 이후에 마지막 근성까지 기대했던 것보다 빠르게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서 11번마 도라안파차의 기본 선입력도 편성상의 모습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앞선의 흐름은 그다지 빠르지 않게 진행되기 때문에 8번 시네탑이나 6번 보드람의 종반 역습이 충분히 통할 만합니다. 이번엔 김지영 의원 상대마들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1000m이다 보니까 앞선을 공략할 수 있는 말들에게 우선이 관심이 갑니다. 특히 비가 온 이후에 주로로 봄이 되면서 점점 가벼워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변의 이 포인트 역시 앞선을 공략했었던 하지만 뒷심이 무너졌었던 말들이 대거 입상에 성공을 했었던 모습이었거든요. 이번 경주에서는 9번 플라잉 헤라 거리가 줄었죠. 계속해서 1300m만 뛰다가 이번에 모처럼 1000m로 줄여서 도전한다는 점. 5번 러블리 서머 계속 데뷔 이후에 꾸준하게 선두권을 타진해보고 있다는 점. 10번 피오레 데뷔 초부터 이제 마방의 기대치가 상당히 높았고 골평골절로 휴양이 있긴 합니다만 회복세 빠르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관심 가져볼 만한 세력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주중 목요일 날 좀 비가 내렸기 때문에 김지영 의원은 당일 주로 컨디션이 좀 가벼울 듯하다 이런 예측을 해주셨고 앞선 나설 9번 플라잉 헤라, 선행 5번 러블리 서머나 10번 피오레의 이 선전 기대치를 높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네, 저도 12번 서울 스토리가 과거 주행 불량 악벽이 있었습니다만 어느 정도 완화가 되었고 직전 경주가요. 이 3세 미승리마 강편성이었습니다. 이번 경주보다는 이 편승 강도가 강했던 직전 경주에서 당시 미러 2선 외선 적극적인 레이스를 펼치며 이 막방까지 이 탄력적인 걸음의 여력을 남겼던 말이죠. 자, 이번 경주 출발 이후에 충분히 선두 가담할 수 있는 중속 스피드 갖췄기 때문에 초반 전개에서 뒤처질 리 없고 게이트는 불리하지만 초반에 선두 2선 외곽 적극적인 레이스로 막판까지 근성 발휘가 가능한 이 12번 이 서울 스토리가 되겠죠. 여기에 8번 시네탑이 이 순발력이 좀 부족한 면모가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이 끝걸음에 여력을 남기고 있고 이번에 문세영 카드 올리며 다시 이번에는 한 박자 빠른 스퍼트가 가능해 보여요. 네, 결국 서울 이경주는요. 강한 상대 틈바구니 벗어난 이제는 해볼 만한 편성만 난 12번 이 서울 스토리와 정상주기 쾌조의 컨디션 한 박자 빠른 스퍼트의 6번 보드람 12번과 6번 우선적으로 강조를 드려보겠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이 복병전열까지 당일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능력 상승세 5등급 마필들 대거 출전했고요. 자, 그야말로 절대 강자가 없는 편성 구도로 보입니다. 대다수의 마필들이 입상 도전이 가능할 정도로 상당히 혼전 구도인데요. 당일 컨디션과 또한 펼쳐지는 전개 양상에 따라서 입상 성패가 가려질 듯한 혼전 레이스 서울 4경주 지금부터 백동일 의원의 전개도로 설명드립니다. 네, 오늘 전개도로 소개드릴 경주는 4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 5등급 총 12마리 마필들. 한 마리 마필도 허투루 볼 수 없을 만큼 빡빡한 구도이기도 하죠. 현대급 기본기를 갖춘 전력들 또한 승급하는 마필들, 공백전을 치르지만 기본기를 갖춘 전력들까지 선두권부터 중위권, 추위권까지 빡빡하게 전개가 이루어질 모습입니다. 누가 더 보여줄 걸음이 남아있는지에 대한 꼼꼼한 체크, 누가 전개에서 불리함이 없이 능력을 끌어낼 수 있을지 무엇보다 상대적인 체크가 중요했던 경주이기도 한데요. 자, 모든 종합적인 능력을 고려했을 때 역시나 4대 선전에 믿음이 좀 앞서 있는 구도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소개드릴 전력들 4번, 6번, 그리고 9번, 10번 사두가 초반부터 직선까지의 전개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초반부 전개에서는 순발력 자체에서 앞서 있는 전력이죠. 직전 경주에서도 빠른 순발력으로 가능성을 보였었던 6번만 로열 복순이가 다시 한번 선두권 장악을 빠르게 시도할 수 있는 구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6번만 로열 복순이가 빠른 순발력을 바탕으로 앞선을 장악해 나갈 때 게이트 조건 좋은 안쪽에 있는 4번 트리플 에필도 그 흐름에 편승하면서 최적 선입 작전을 펼칠 구도이기도 하고요. 바깥쪽으로 몰려있긴 합니다만 기본 선두력과 선입근성이 좋은 외곽 10번마 킹 엑스플로이트도 흐름에 가담할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 초반은 느리지만 중반 이후 중속과 직선 주폭이 좋은 9번마 스페셜 라이트도 추입의 타이밍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구도로 판단합니다. 자, 6번, 10번, 4번, 9번, 4두가 촘촘한 전개 속에 직선까지의 모습이 이어질 텐데 역시나 이번 구도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야 할 마필은 바깥쪽 전력이죠. 바로 9번마 스페셜 라이트라는 전력입니다.
자, 힘적인 여유가 뛰어난 전력이에요. 초반 스피드보다는 중속 이후에 몰고 가는 탄력의 여유가 강한 전력이죠. 직전 경주에도 변화의 폭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렸고 선두권에서 버텨냈었던 야오자이언트와 큰 이변에 대해서 좀 더 집중력 있게 인사를 드렸던 경주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스페셜라이트의 그 직전 경주에선 너무 무리하게 선두권에 가담하여 서둘렀던 것으로 좀 무너졌지만 직전 경주에선 자기만의 페이스를 유지해주면서 좋은 모습으로 선전을 해줬었죠. 이번 경주 자체에서도 흐름 자체, 선두권 자체가 빠른 마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동일하게 직전처럼 무리 없이 중위권 이후에 한 발을 발휘할 수 있는 힘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는 그런 스페셜라이트라면 여전히 상승세의 그름, 다시 한번 이어나갈 편성을 만났다. 강조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후순위 도전권에선 안쪽에 있는 4번마 트리플 해피가 눈에 띕니다. 주행심사부터 기대감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렸던 전력으로 데뷔전 역시 잠재력을 표출했던 전력이기도 하죠. 기대했던 것보단 더 잘 뛰었던 것 같습니다. 초반부 선의권 잘 따라가면서 마지막 직선 구간에서 보였던 마필의 여유감이 정말 돋보였던 모습이었어요. 승급전의 거리가 늘었지만 흐름 자체 강하지 않고 보여줄 거라면 많이 남아있는 4번 트리플 해피. 역시나 훈련 시 가벼웠던 모습이라면 이번 경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 수 있는 세력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10번마 킹 엑스플로이트도 이제는 충분히 한 번쯤은 선의권에 들이댈 수 있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겠죠. 구전염원의 공백은 길었지만 선두권 기본기는 항상 좋았던 세력입니다. 휴양 기간 동안 해체된 구조에서 53조로의 이적이 있었던 전력으로 공백전 다소 체중이 불어서 무거웠던 모습이 있었지만 최상의 컨디션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두권 가담 이후의 모습은 의외로 기분기가 좋았죠. 정상주기 맞았습니다. 마펠 상태도 많이 가벼워졌어요. 선두권 가담 그리고 선입 위에 근성 좋은 10번마 킹 엑스플로이트. 기본 능력 충분히 기대를 걸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6번마 로열 복순이의 스피드도 가치는 충분합니다. 주말 내내 목요일 날 비가 많이 내렸었기 때문에 당일 서울의 주로는 상당히 가벼울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권의 마필들을 항상 유의해야 할 텐데요. 결정력의 한계를 보이지만 꾸준하게 스피드의 성장세는 좋은 세력으로서 승급전 늘어난 거리에서 가벼운 도전 이후 직전 경주에선 강한 선두력으로 인상을 남겼었죠. 결정력이 크지 않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단독 선행 찬스를 맞은 6번마 로열 복순이는 주로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당일 마체 상태와 주로의 상태 체크는 반드시 필요한 마필로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 자체에서는 직전 경주 좋은 주폭을 확인시켜줬었고 다시 한번 해볼 만한 상대를 만난 9번마 스페셜 라이트를 필두로 해서 승급전 치르지만 잠재력 여유가 많은 전력 상승세의 4번마 트리플 해피 공백 적응 완벽하게 마치고 회복세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10번마 킹 엑스플로이트과 기습으로 끝까지 버티기 노려볼 수 있는 6번마 로열 복순이까지 4두의 접전에 기대감이 좋은 오늘의 4경주입니다. 네, 어느 하나 허투루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다수의 마필이 도전이 가능한 요 4경주 혼전 레이스. 백동일 위원은 직선 한발 결정력에서 앞서 있는 9번 이 스페셜 라이트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당일 주로 흐름이 빠르게 진행되더라도 충분히 스팟 타이밍을 잡아낼 수 있는 결정력 우수마죠. 9번 스페셜 라이트. 자, 이번엔 김지영 위원. 보는 시각이 좀 많이 다르신 듯합니다. 이 복병 전력까지 소개해 주시죠. 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오늘 토요일 전반적으로 혼전 구도가 많습니다만 특히 어려웠었던 경주가 4경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엄청난 혼전, 전력 차이가 크지 않다라는 부분인데요. 저는 우선 7번 슈퍼플라이 휴양이 있습니다. 천재 굴건염으로 휴양을 다녀온 말인데 주행심사 재심 시에 상당히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정도의 스피드면 상승세의 이 말이 좀 공백이 길다라는 부분 하나만 관건일 뿐 기본 스피드상으로 밀리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요. 5번 웰빙조이 같은 경우에도 직전 경주 사이버라는 강한 선행마, 이길 수 없는 상대를 만나서 선의권에서 끈기를 발휘하면서 입상을 차지했었던 전력입니다. 다시금 회복세 보이고 있는 시점에 선의권 전개 이점 살려볼 수 있겠고 비슷한 케이스의 말 8번 파이어, 이거는 이제 추입형 말인데요. 직전에 57이라는 높은 부중, 1300이라는 늘어난 거리 모두 극복해냈다는 점. 6번 로열 복순이, 이거는 백동일 위원의 설명에 저 역시 동참을 하고 있는 바인데요. 전 여기서 5번 웰빙조이는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말이 6번 로열 복순이, 그리고 인코스에는 1번 제주의 흑선 정도가 있겠습니다만 선의권에서의 그다음에 우승거리 재도전하고 있는 전개와 우승을 경험해봤다는 점에서 5번 웰빙조이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는데 어찌해서 배제를 하시게 되었는지.
좀 당황스럽네요. 저는 7번을 슈퍼플라이를 물어볼 줄 알았는데 웰빙 조이를 질문해 주셨네요. 슈퍼플라이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슈퍼플라이는 저도 좋게 봤는데 워낙에 천지굴권이 여파 때문인지 훈련을 계속 스포 없이 가볍게 몸만 풀어주는 정도였기 때문에 당일 마체 상태 먼저 필요하다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웰빙 조이 같은 경우에는 직전 1000m가 좀 주요했어요. 사이버를 보내놓고 따라가면서 그 최적의 자리를 선점했기 때문에 마지막 근성을 발휘했다 좀 평가를 하고 있고 그 이전에 뭐 1700이긴 했습니다만 장거리 자체에서 능력 미달 처분까지 받을 정도로 최근 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레이스 흐름에서 지금 1300 거리를 맞이한 이번 경주에서 웰빙 조이 연투 가능성은 좀 높게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이번 경주는 어쩔 수 없이 두 위원 간 이견 소지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 또한 이견 소지가 많습니다. 저도 5번 웰빙조이에 대해서는 김지영 위원과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도 5월 27일 날 1300m 우승 전력이고요. 직전에 사이버가 이끄는 선두 도주성 하이페이스를 극복해내고 입상을 했던 전력이고 결승선 진화 끝걸음의 여력도 좋았습니다. 그야말로 선입견 끈끈한 전력을 보이고 있고 회복세의 전력을 충분히 보인 5번 웰빙조이는 이번에 늘어난 거리도 너끈히 극복해낼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 7번 슈퍼플라이가 문제죠. 이 건이 안 좋아서 천줄건염이죠. 10개월 휴양 공백. 자, 훈련을 과거의 그 베스트 컨디션까지 끌어올릴 정도의 100% 훈련은 하지 못한 듯합니다. 백종을 위원 지적대로 이 7번 슈퍼플라이는 당일 상태감을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하지만 이 기본기는 출중한 말이죠. 외곽의 12번 선플라자입니다. 이 말이 골 연골증 등으로 직전에 공백 이후 출전. 당시 이 1300m 참착을 했고 원하는 전개를 좀 풀어내지 못했다. 또는 공백 여파, 병력 여파 아직 남아있었던 직전 경주를 뒤로하고 이번에 정상주기 게이트 외곽에서 자유롭게 한 2, 3선 가담, 막판 한 발이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 정상주기 쾌조의 컨디션, 이 12번 선플라자인데 이 백동일위원 12번 선플라자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이번에 좀 힘들다고 평가를 했어요. 직전에 연골장의 여파도 있었지만 내선에서의 최적 전기였습니다. 최적의 전기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상대가 아니었음에도 결정력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정상적인 회복세를 좀 보여준다라는 가능성이 있겠지만 외선에서 지금 앞선 장악도 힘든 이번 경주에서 따라가는 전개 좀 더 결정력 보완은 이번 경주를 통해 좀 검증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네, 전반부 상당히 대혼전 레이스 4경주입니다. 일단 뭐 직선 한발 결정력에서 앞서 있는 이 9번 스페셜 라이트가 막판에 여타의 마필들을 모두 제껴내고 입상한들이 지켜낸다. 이 부분에 좀 포인트를 맞춰보겠습니다. 저 9번 스페셜 라이트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백동일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주 현장 적중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백동일위원이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서울 5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산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최근에 보여준 전력상 1강 구도는 서 있는 듯하고요. 도전권들의 옥석을 가려내는 것이 핵심 포인트인 듯합니다. 지금부터 백동일위원의 자세한 설명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추천, 오늘의 방송 추천 중반부 5경주로 초반부 5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단촐한 1000m 거리에서 중심권의 마필에 대한 확실은 좀 드러남이 있는 모습이고 후차권에서도 최선의 압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자신 있게 인사를 드려볼 텐데요. 당연스럽게 소개드릴 전력은 인코스 2.1번마 매니터보입니다. 순간 스피드의 여유가 좋은 세력으로 앞선 장악 시에도 잘 떼어주지만 선행권에 가깝게 2선, 3선에 가담하더라도 자기만의 능력은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세력이기도 하지요. 2세 특별 경주에서는 아쉽게 신의 명령 마스크 강한 상대를 만나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만 직전 경주 다시 한번 일반 경주에서 선전은 여유가 많았습니다. 코스 2점 좋고요. 상대들 강하지 않죠. 내측 선행, 내측 최적 선입, 어떤 전개라도 매니터보의 선전은 믿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후차권 도전권에서도 입상 도전권은 분명히 드러나 있어요. 안쪽에 있는 이번 뉴 하이타임이란 마필이 구절함의 여파 때문에 주기가 길지만 기본 능력은 충분히 기대를 걸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7번마 블랙인드가 승급전이긴 합니다만 최근 두 번의 빠른 페이스를 극복해내면서의 선전이었던 만큼 여전히 상승세는 기대치가 있어 보이고 9번마 에마비상도 고착 때문에 좀 고생도 했지만 최근에 다시 한번 발주 능력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 정도의 상대팀에선 충분히 기본 능력을 기대할 수 있겠죠. 우선적으로 이 3두 간의
간의 전력 구도 간에서도 꺾어들일 마필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 외의 복병권의 전력에서는 뭐 안쪽 3번마 광마일부터 펄킹과 외곽에 있는 안양치타, 삼성 매그넘까지만 딱 가시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중 좋아진 마필 한도 있습니다. 최선의 압축 속에서 이변에 대한 가능성까지 열어두면서 자신 있는 승리로 보답드릴 오늘 5경주입니다. 네, 이런 유행 경주는 집중할 수 있는 이 정확한 한방, 이런 추천이 상당히 중요한 듯합니다. 당일 현장에서도 1번 매니터블을 중심으로 여러 마필이 그야말로 중구난방 팔려 나갈 수 있는데 백동일 의원의 선택은 환수 최강의 한방으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자,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서울 5경주 현장에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경주거리 1,400m 한라마 1등급 12회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1등급 1,400m 레이스 1코너에서 출발하는 선행형 마필에게 당연히 유리한 구도가 나타나고요. 뭐 내치 게이트 배정받은 마필 상당히 유리한 전개 구도인데 그래도 최근에 뭐 한 박자 빠른 스퍼트로 계속해서 가능성을 엿보이는 말에게도 관심이 갑니다. 백동일 의원, 가장 주목하는 말 소개해 주시죠. 회복세가 상당히 눈에 띄는 세력이 바로 4번 명품의 빛입니다. 휴양 이전 좀 부족했던 모습을 이제 휴양을 다녀오면서부터 좀 채워주면서 공백전에 이제 그 이전 대비 체중이 32kg나 불어날 정도로 굉장히 체형이 좀 꽉 차 있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공백전 1,400에서 무리하게 선두권을 나서면서 좀 무너졌었습니다만 직전 1,610m에 도전을 해서 가볍게 2선에 도전해서 상당한 여력감을 남겼습니다. 이제는 예전의 탄력을 찾아가는 모습이기도 하고 선행을 나선다 하더라도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대 마필들 팀에서는 최근 회복세 4번만 명품의 빛의 기본 능력 자체를 가장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공백 이후 직전에 완벽한 회복세 보였던 4번 명품의 빛. 자, 이번에 거리 줄인 1,400m, 뭐 선행 선입형 마필이기 때문에 전개까지 상당히 유리한 말이죠. 이 4번 명품의 빛을 강조해 주셨고요. 이번엔 김지영 의원, 가장 주목하는 말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10번 진부를 우선 주목을 해봅니다. 부담 중량이 가장 높죠. 예, 능력상 한 수 위라고 볼 수 있는 전력임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컨디션도 좀 많이 저하가 되어 있었던 모습이고 특히 직전 경주 같은 경우에는 무리하게 경주 운영을 했다. 무리하게 중반 이후에 가담을 했던 것이 결국 패인으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싶어 상당히 아쉬움이 남는데요. 이번 경주 같은 경우에는 전개상의 영향을 받는 말들이 제법 많이 포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의 경주 운영, 자신의 걸음을 그대로 표출해 주기만 해준다면 능력 한 수 위를 기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직선 한 발 올려붙이는 걸음이 상당히 좋은 말인데 직전에 최근에 2번 늑발했고 직전에 기립 늑발 후 코너에서 무리한 무빙 선행 작전을 펼쳤죠. 당연히 무너졌는데 이건 어차피 앞선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치고받고 난타전이 이루어질 텐데 참고 한 발 마지막에 딱 몰았을 때 이 10번 진보 충분히 진가를 발휘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네, 백동일 의원 상대마 소개해 주시죠. 상대 마필 중에서는 거리의 이점, 코스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 전력이 바로 안쪽 1번 마필 명문군단이라는 전력이죠. 순간 스피드의 여유가 굉장합니다. 직전 1,610m는 너무 무리했어요. 선행을 나선 건 좋았는데 너무 도주성 선행을 나다 보니까 초반에 격차를 너무 벌리고 자기 자신도 힘이 많이 소진되면서 직선에서 좀 서버렸었죠. 하지만 거리가 1,400으로 내려왔고 코스 이점을 다시 부여받았습니다. 페이스 조절을 해주는 선행이라면 1번만 명문군단의 스피드를 가장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번만 와신상담도 상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편성 자체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명문군단이란 마필 자체가 워낙 기복 있는 성적을 보여주고 있어서 명문군단의 스피드를 바짝 쫓아가면서 선입 위에 한 발을 발휘할 수 있는 와신상담으로서도 편성의 이점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3번만 중원대부란 마필 역시도 뭐 선행을 나섰을 때 잘 뛰어주기도 하지만 최근 모습에선 선입권 가능성 이후에도 계속된 근성을 발휘하고 있는 만큼 두 마필 틈새에서 두 마필이 싸워주는 전개가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유리하게 한 발을 발휘할 수 있는 끈끈함, 3번마 중원대부의 기본기도 가치는 있어 보입니다. 네, 제주 경마가 예측 못한 복병마가 자 상당히 막판에 역습을 가하며 우리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제주 5경주 1,400m 거리 1등급 레이스는요 어느 정도 전개 구도가 명확하게 나와 있고 능력 편차가 있기 때문에 큰 이변은 없어 보입니다. 자, 코스 2.1번 명문군단 직전에 도주성 선행 무리했죠. 오버페이스 완전 무너졌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1번 게이트 1400입니다. 편안하게 선행 조건 1승 기대치 당연히 높죠. 4번 명품의 빛은 직전에 선행 나섰다가 당시에 머슬퀸에게 선두자리 내주고도 차분하게 힘한 배 막판 우수한 결정력. 역시 1등급 어느 정도 강자급 마필임을 재확인시켰고 연투 기대치가 당연히 높습니다. 10번 진보는 직전처럼 무리하지 않고요. 차분하게 참고 코너에서 직선 초입부터 스퍼트를 해준다면 충분히 앞선의 마필들을 제쳐내고 입상한 자리 도전할 수 있는 전력으로 봅니다. 네, 결과적으로 제주 오경주는요. 선두권에서 가장 유리한 전개 펼칠 또한 직전 대비 거리 내린 4번 명품의 빛의 연투 기대치 가장 강조해드리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주 현장 적중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서울 6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혼합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최단거리 레이스. 자, 이미 단거리 출중한 능력을 검증받은 신의 능력마가 있고요. 이번에 데뷔전 치르는 기본기 출중한 신마에게도 관심이 가는 구도입니다. 일단 당일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텐니다. 그러한 충분한 가치가 있죠. 4번 프린스 메모리즈. 데뷔 후 모든 경주 1200, 1000m 모두 입상 전력이고, 자 직전 그리고 데뷔 후 두 번의 경주 모두 선행 1순 아주 여유 있게 2차 입상을 했는데 이번에도 게이트 안쪽 배정받아 단독 선행이 유력시가 되고요. 최단거리 1000m 찰떡궁합 문세영 카드로 다시 한번 연투 기대치. 이번에 첫 승 기대치가 높네요. 4번 프린스 메모리고요. 자, 신마 중에 8번 말리지마가 있습니다. 자, 말리 부분의 자마 혈통 기대치가 당연히 높고 완성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주행심사 통과 후에 연습 주행까지 단행하며 실전 방불케 한 이 주행심사 이미 치루었고요. 스피드와 근성, 자세, 주폭 어느 하나 나무랄 데 없는 자 신마입니다. 훈련 완성도도 상당히 좋고 이 8번 말리지마 데뷔전 즉시 전력감으로 평가되고요. 외곽의 11번 빅갈랜드가 최근에 꾸준하게 전력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에 1700m, 1300m까지 뛰어봤는데 이번에 거리 내린 1000m 선입견 끈끈한 전력이 가능해 보입니다. 단기 휴양 다녀와서 컨디션은 상당히 좋아졌고요. 여기 9번 다비키도 주행심사 때 어느 정도 기본기를 보여주었던 그런 신마로서 이 데뷔전의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6번 해피보이가 선두권 몰락시 막판 역습이 가능해 보이네요. 결국 자 6경주는요. 중심권의 마필 우뚝 서 있습니다. 전개까지 유리하죠. 선행 1순 4번 프린스 메모리를 중심으로 이 말씀드린 마필들 중에서 의지 강하고 상태감 좋고 자 또한 자 당일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는 그 마필로 엄선해서 서울 6경주 방송 추천 경주 정확한 적중을 약속드립니다. 경주거리 1200m 혼합 3등급 8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단거리 8두 단촐한 편성이지만 은근히 도전 가능한 전력의 마필들 상당수가 눈에 띄고요. 역시 전개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어떤 마필이 가장 유리한 전개를 펼치며 입상 차지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김지영 의원의 전개도로 설명드립니다. 네, 오늘 전개도로 추천드릴 경주는 서울 7경주입니다. 이 경주가 혼합 3등급 1200m 단거리로 펼쳐지다 보니까 분할이 됐죠. 정말 많은 두수가 출전을 희망을 했었던 그 경주. 그중에서도 이 편성 만만치는 않습니다. 전개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는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말과 선두권이 상당히 두텁게 형성이 될 것이고 빠르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중심에 1번 문학 프린세스가 존재합니다. 솔직히 직전 데뷔전이었고요. 데뷔전에서 뛰는 모습을 보고 물론 추천을 드렸습니다만 추천 드려놓고 제가 더 깜짝 놀랐었던 놀라웠던 순발력과 라스트 끈기를 보여준 바 있는 말입니다. 이번에 200m 거리가 늘어서 도전을 합니다만 직전 11번 외곽 게이트에서의 보여줬던 그 능력이다라고 한다면 걸음 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는 1번 게이트의 경주 조건 호재 놓칠 리 없는 선행형 말이 되겠고요. 여기에 함께 응수할 수 있을 말 4번 역전의 우승과 5번 탭 패션드가
빠듯하게 선두권을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건이 될 수 있는 말은 사실 8번 바람속으로가 되겠는데요. 8번 바람속으로는 경주 운영이 상당히 까다로운 말이죠. 자, 1번 문학 프린세스가 이끄는 그 레이스를 4번 역전의 우승과 5번 태패션드가 만만치 않게 바로 쫓아갈 예정입니다. 이 두 마리 모두 2선에서 응수할 때의 성적이 더 좋았었던 유형이고 4번과 5번은 실제로 경주에서도 실전에서도 나란히 뛴다고 볼 수 있을 만큼 1번 문학 프린세스의 뒤를 바짝 좇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자, 8번 바람 속으로 역시 모래를 안 맞는 전개라고 한다면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말이기는 한데 이 말의 원체 저희가 마방의 표현에 의하면 멘탈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스피드만큼은 이번 경기에서 밀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일 상태 체크 후 한번 눈여겨보실 만한 복병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결국 1번 문학 프린세스가 이끄는 아주 빠른 레이스 1200m도 너끈히 통과할 수 있는 1번 문학 프린세스가 이 레이스를 상당히 주도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들고요. 1300m까지 우승 경험이 있는 4번 태패션드와 직전 경주 아쉬웠습니다만 역시 늘어난 거리에서 적응을 못했을 뿐 1200m에서는 경쟁력 보여줄 수 있는 5번 역전의 우승에 3강 구도를 우선 전망을 해보면서 복병으로 8번 바람 속으로를 제시하는 7경주였습니다. 네, 직전 데뷔전에서 아주 출중한 기본기 선보였던 1번 문학 프린세스. 이번에는 승급전 게이트 1번 안쪽 들어왔죠. 직전보다는 훨씬 더 초반 전개를 선두권에서 유리하게 펼쳐낼 수 있는 조건이죠. 여타의 마필들 경주 운영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멘탈에도 문제가 있다는 이제 8번 바람 속으로 좀 멘탈을 강화하고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백동일 의원, 7경주 입상 도전마들 소개해 주시죠. 보는 시각 똑같습니다. 역전의 우승 문학 프린세스, 태패션트 바람 속으로 4두의 선전 저희도 기원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문학 프린세스가 잠재력 조건에서 여유가 많은 건 저희도 인정을 하는데 역전의 우승이란 마필이 직전은 승급전 1400이라서 무너졌을 뿐 1200거리까지는 선행 또는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한 전력이라 오히려 안정적인 중심으로는 좀 높게 평가하고 좀 강조를 드려보고 싶고요. 똑같기 때문에 특별하게 질문 드릴 건 없는데 함께 고민해보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1번 문학 프린세스 일요일이라 4번 역전의 우승 태패션트, 프로마테어스, 소케스티, 바람 속으로 이 7대의 마필들은 기본적으로 선행을 나섰을 때 잘 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개 구도에서 앞서 있는 전력들의 선전이 기대가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3번 듀스 인디급 같은 따라가도 되는 마필들의 이변 가능성도 어떻게 보면 좀 염려가 필요하다는 판단은 들어요. 휘양 공백 이후에 최근 다시 한번 걸음의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고 앞선이 싸워준다라면 이 마필 듀스 인디급의 이변에 좀 마음이 계속 찜찜하게 좀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많이 좋아했었던 말입니다. 3번 듀스 인디쿱. 왕년에 본인의 성적을 낼 때는 사실 앞선을 공략했던 말이기도 하죠. 최근에 추입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그건 가능성에 그친다라는 판단입니다. 3번 듀스 인디쿱 역시 선두권 전개를 해야 성적이 좋은 유형이기 때문에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때 잘 나가던 말이었죠. 3번 듀스 인디급. 자, 직전에 분명 호전세의 경주 능력을 보였습니다만 이번에 좀 편성은 강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1번 문학 프린세스는 승급전에서도 출중한 능력을 충분히 선보일 말로 보입니다. 1번 게이트까지 배정받았죠. 독이 될까 득이 될까 자, 상당히 고민하실 수도 있는데 당연히 득이 되리라 봅니다. 선두권은 아주 유리하게 전개를 펼쳐내며 레이스를 아주 편하게 진행시킬 수 있겠죠. 4번 역전의 우승이나 5번 태패션드는 직전에 외곽 게이트 불리함을 극복해내지 못하고 다소간 외곽 전개를 펼치지 무너졌지만 이번에 단촐한 편성에 인게이트죠. 직전과는 다른 성적을 충분히 내리라 보고 있습니다. 여기다 8번 바람 속으로까지 어느 정도 입상 구도 포지션은 나와 있는 가운데 이 7경주는요. 자, 출중한 기본기를 갖춘 신예마저 1번 문학 프린세스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권들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8경주고요. 경주거리 1400m, 국산 3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4등급 기복형 마필들이 대거 출전했고요. 출발 후 직선관이 가장 긴 1400m, 만만치 않은 레이스입니다.
토요 후반부 혼전 레이스로 예측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설명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추천드릴 방송 추천 경주 서울 8경주입니다. 상당히 높은 혼전도 역시 자랑하고 있는 경주이기는 합니다만 전개상으로 그려봤을 때 그리고 이 말들의 의지를 파악해봤을 때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다라는 판단입니다. 특히 9번 프리마퀸 같은 경우 1400m 거리 경우는 없습니다. 최근에 국산 3등급에서 1400m 경주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이 없을 뿐 능력이 안 돼서 1400m를 처음 뛰는 말은 분명히 아니라는 부분, 그리고 늘어난 거리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훈련 패턴의 변화, 강훈련을 소화하면서 이 변화로 말의 걸음 신장세를 끌어내겠다는 마방의 의지까지 확인을 해둔 이상 9번 프리마킨의 선행강공 꼭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10번 글로벌 킹덤 그리고 8번 과천의 함성 각각 선행과 추입으로 응수해주는 유형의 말들입니다. 적극적인 경주 운영이 이끌어내는 이 말들의 순위 상승, 여기에 경주 조건이 호재죠. 5번 신돌격, 직전 외곽 게이트 불리함을 극복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인코스로 들어와 있다면 거리는 문제없다라는 내용까지 모두 준비를 해둔 상황입니다. 그 외에 찜찜한 말들까지 총정리, 총망라해서 현장에서는 확실한 주력 한 방으로 여러분들과 기쁨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상당히 어려운 경주로 평가인데 김지영 의원은 아주 깔끔하게 이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믿음직한 충마를 이제 9번 프리마킨 편성호기 전개 찬스 선행까지도 보셨고요. 도전권들 이 1400m 적정거리 출전, 자 훈련 상태감과 그리고 의지 강한 마필 잘 챙겨서 현장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서울 8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경주거리 17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구경주는 제가 해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등급에서 동거리 검증된 전력도 있고요. 승급전 나서는 상수의 마필에게도 관심이 갑니다. 자, 일단 직전에 인기 대비 출전이었죠. 5번 KM 블루 당시 1700m 출전에 3착을 했는데 게이트 외곽에서 초반 자리 잡는데 상당히 난항을 겪었고 초반에 외곽 무리하다가 중반에 뒷직선 2선 가담을 했고요. 대신에 시종 모래를 맞았죠. 막판에 앞선에 있었던 골드삭서 역대 최상을 넘어서지 못하고 6마시차 3착이었는데 자, 이번에는 앞선의 흐름이 그다지 강하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아 보여요. 자, 이번에 망사눈 가면과 혀 보정끈 승인장구 착용으로 모래 민감성 완화 및 재갈바지 향상에도 신경을 쓴 만큼 자, 다시 한번 문수영 기수 기용으로 직전 3착에 아쉬움을 만회할 5번 KM 블루가 되겠고요. 자, 9번 아주패왕이 1700m 승급전에서도 연투를 이어갔던 말인데 직전에 아쉬운 3착이었죠. 당시 직전에는 3코너부터 마필이 내측 기대는 악비역 때문에 기수와 마필이 실랑이를 벌였고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웠던 그 아쉬움. 그럼에도 당시 3착을 했죠. 자, 그런 악재를 벗어나서 악벽을 벗어나 자, 이번에는 정상적인 추진이 가능할 그런 부분에다가 직선 한발 결정기 워낙에 우수하죠. 동거리 직전에 아쉬움 만회할 9번 아주패왕이고요. 외곽의 12번 마이티와가 직전 경주에서는 이 앞선에 이제 빠른 선행만 보내놓고 2선에서 응수하는데 당시 다소간 폭주를 했어요. 고개를 들고 끌렸죠. 힘한 배가 전혀 안 됐어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5차까지 버텨냈는데 자, 이번 경주에서는요. 아예 12번 이 마이티와가 보여준 순발력에서는 앞선을 장악해낼 수 있는 편성이에요. 자, 뭐 과거에 이제 기대는 악벽도 있었고 이제 그런 부분도 해소가 된 가운데 자, 이번 경주 1700m 적정거리 출전에 전기가 유리해진 12번 마이티와가 되겠고요. 여기에 8번 스페셜 스톤이 직전에 5등급 무대였습니다만 당시 빠른 선행만 없는 틈바구니에서 선행 나서 1순 우승을 차지했던 전력이죠. 이번에 승급전에 2km 감량 혜택, 선두권 유리한 전개, 자유전개 이점을 극대화할 8번 스페셜 스톤까지 도전이 가능해 보입니다. 결국 서울 구경주는요. 내지 악벽을 이번에 적절한 승인장구 착용으로 해소시킬 직전에 아쉬움 만회할 5번 KM 블루를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린 3두의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네, 명쾌한 해설 잘 들었습니다. 말씀해주신 마필을 들의 선전 저희 역시도 기원을 합니다. 9번마 아주패왕과 5번마 KM블루 편성 자체가 약해졌기 때문에 두 마필의 선두력과 선임력, 아주패왕 같은 경우는 자유전개 이점을 살릴 수 있는 만큼 저 역시도 동의하는 부분은 있는데 나머지 마필들에서는 약간씩 이견이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사실상 5번마 KM블루나 9번마 아주패왕이나 마필들 자체도 전력이 그렇게 강하다라고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편성 자체가 약해졌기 때문에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 저 역시도 동의를 하지만 그렇다면 안쪽 자체에서 차분히 참아주다 마지막 역습을 가할 수 있는 마필 2번마 비키라이라는 마필 자체도 충분히 타이밍을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좀 고민이 되는 편성이기도 한데요. 32조 자체에서 한 마리 마필만 출전하기도 하고 지하주 기수도 토요경마에서 이 비키라이라는 마필 한 마필에만 온 정성을 쏟을 만큼 이 편성 자체에서는 좀 더 기대치가 있다 평가를 해요. 최근에 조금 늦은 취입을 하고 있지만 기본 탄력 좋은 비키라이 이번 경주 편성에서 충분히 타이밍을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인데 이 마필에 대한 평가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번 비키라이 선두권이 와르르 무너질 때 추입이 가능한데 이 마필보다는 지금 기수가 무섭네요. 지난 토요일 날 지하주 기수가 추입으로 상당히 이 복병 전력을 이끌고 들어왔죠. 그런데 이번 주 주말 주중에 비 소식으로 비가 내렸기 때문에 이 과천주로가 어느 정도 가볍게 형성이 될 듯합니다. 이 겨울에 무거운 주로에서 이제 선두권이 약할 때 가능한 전력으로 보기 때문에 이번에 선두 선입권이 강한 이 구경주에서는 이번 비키라이가 막판에 올려붙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역시도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직전 경주 아쉬움 남았었던 말들 5번 KM블루, 9번 아주패왕의 선전을 우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5번 KM블루 같은 경우에는 아직 어린 말로서 직전 장거리 첫 도전 4바퀴 코너 4개를 도는 걸 처음 도전했던 것이 조금 아쉬웠다라는 판단인데요. 재차 도전이니만큼 더 나아지는 탄력 기대해보겠습니다. 여기에 7번 시티챔프 역시 직전에 다비드 기수가 정말 공들여서 훈련했던 그 기대치를 채 순위 상승으로 이끌어내지 못해주면 아쉬웠는데 이번에 재기승하는 만큼 좀 더 눈여겨볼 만하겠는데요. 저는 이 말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1번 천빛이라는 말인데요. 사실 작년 12월 달에 이미 동거리에 입상 경험이 있는 말이기도 하고요. 당시의 전개 선입권에서 응수를 했었던 말이기도 합니다. 5번 KM블루가 이끄는 레이스 속에서 바로 그 뒷자리를 선점하기에 가장 유리한 1번 천빛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말입니다. 이미 동거리를 입상했던 전력이 있고 현등급에서 경주 여건이 좋아졌어요. 직전에 게이트 외곽에서 뒤측선 외곽 무빙 전개 선두 가담 막판에 무너지는 아쉬움이 있었죠. 완전히 최하위를 기록했는데 직전처럼 무리한 전개 운영만 펼치지 않는다면 또한 1번 게이트 코스 이점을 최대한 살려서 인코스 최적의 선입점을 펼쳐준다면 1번 천빛도 도전이 가능한 복병 전력으로는 평가를 합니다. 네, 결국 서울 구경주는요. 직전의 동거리 3착의 아쉬움을 충분히 만회할 편성 5기 만난 5번 KM블루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당일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경주거리 1700m 국산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연달아 1700m 거리입니다. 현등급 절대 강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틈바구니에서 능력 우위를 발휘할 수 있는 또한 전개까지 유리한 마필 한두가 있고요. 이 도전 세력들 이 능력 가늠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접전 레이스인데요. 자, 김지용 의원, 가장 주목하는 말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9번 스토미를 우선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 고별전 6등급, 5등급 고별전에서의 보여줬던 그 순발력도 인상 깊었거니와 직전 승급전에서 보여줬던 가능성 역시 높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걸음이 늘고 있는 상황에 있고 힘도 아주 많이 붙어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뛰어가는 9번 스토미의 모습 기대해도 좋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이미 1700m를 연투했던 말이죠. 직전엔 반템포 늦발 이후 내측 갇혀가지고 원하는 전개를 풀어내지 못했어요. 머리에 맞고. 그런데 이번에 편성 약합니다. 게이티드 외곽. 9번 스톰이 강조해 주셨고요. 이번엔 백동일 의원, 역시 9번 스톰이 높게 평가하셨고 도전권까지 소개해 주시죠. 그렇죠. 스토미 같은 경우에는 인정할 수밖에 없죠. 1700 첫 도전이었던 12월 달의 경주는 에클리어 뷰티라는 마필이 33조 동일 마방이었어요. 그래서 그 마필을 보내놓고 따라가기 위해서 좀 제어성 말물을 하다 보니까 22였을 뿐 능력은 이미 입증받았었고 2착 승급으로 도전했던 1월 달의 경주. 직전 경주는 갇힌 것도 갇힌 거지만 상대가 강해서 좀 차분하게 참고 탔던 것도 그리고 그 흐름을 따라가 저 정도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 편성을 만났죠. 후차권 도전에서는 저는 5번마 스카이시티를 높게 평가합니다.
뭐 기본적으로 외곽에서 몰아서 선두권을 가담한 이후에 한 발도 가능하고 참아주는 전개의 역습도 가능한데 직전의 경주는 굉장히 아쉬웠던 것이 초반에 발주받는 과정에서 양념 마필들에게 샌드위치가 됐었어요. 전개가 확 밀릴 수밖에 없었었고 그 밀린 가운데서도 종반까지의 걸음은 끈끈함을 지켜줬기 때문에 정상적인 레이스라면 온마 스카이시티 충분히 기본 능력 발휘할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흙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있었던 12마마 알파 오메가가 오히려 늘어난 거리라면 좀 더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간권 마필들이 빠른 마필들이 많지 않은 만큼 빠르게 가담 가능한 12번마 알파 오메가의 잠재력 높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안쪽에는 1번마 데블맨이라는 마필 자체가 전기가 상당히 조금 둔탁한 모습은 있죠. 다리가 높은 단점 때문에 초반에 전기를 잘 풀어내야 되는 단점은 있습니다만 직전의 경주에선 초반에 좀 참아주고 코너 이후부터 몰아주는 전개에서 주폭을 보여왔던 모습인 만큼 최근의 회복세라면 코스 2.1번 데블맨의 기본 능력도 충분히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네, 직전에 초반부터 전개꼬였던 5번 스카이시티의 22번 알파 오메가의 선입관 끈끈한 전력 기대해 주셨고요. 자, 이번엔 김지영 의원 상대마들 소개해 주시죠. 네, 스토미가 선행을 나간다 할 때 그리고 이 허술한 선두권을 메꿔줄 수 있는 말들 추천을 드려봐야 되겠는데요. 그 우선 1번 데블맨 먼저 추천을 드려봅니다. 사실 모래를 맞으면 잘 뛰지 않는 유형이고 다리를 높게 쓰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힘 소진이 상당히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전 경주에 추입 한 발을 이용해서 모래 안 맞는 전개였어요. 결국 라스트에 이게 모래 안 맞고 추입력을 발휘해서 3위까지 올라오는 걸음을 보여준 바 있죠. 이번엔 게이트 이점까지 있고 컨디션 회복세 뚜렷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좀 더 유리한 경주 전개 2점을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기대해 보겠고요. 6번 사련인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1700m를 타진하고 있는 말이고 마방에서도 꾸준하게 기대치를 갖고 있는 선두권 전개형 말입니다. 파행으로 휴양은 있습니다만 회복세 뚜렷한 모습이기 때문에 관심 가져봐야 할 것이고 12번 알파와 오메가 역시 추입, 선입 모두 가능한 전개 2점을 노려보면서 이번 경주는 빠른 흐름을 잘 적응해 줄 수 있는 말로 추천을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강자 틈 바구니 벗어났고 전개가 가장 유리한 9번 스토미가 이번에는 직전에 졸전을 충분히 만회할 듯합니다. 직전에는요 너무 내측을 고집하며 모래 맞고 따라간 것이 페인인 듯 싶습니다. 헌데 이번에 게이트 외곽 배정에 빠른 말이 없죠. 단독 선행 1승 기대치 9번 스토미가 되겠고요. 자, 나란히 직전에 이제 발주가 안 좋았고 늦발했던 이제 6번 샤련이 윈. 당시 출발 때 부딪히고 출발하느라고 발주가 매우 안 좋았습니다. 최후미의 전개를 했고 뒤늦은 추격을 했습니다만 앞선에 있는 마필들을 제쳐내지 못했죠. 이번에 발주도 보완했고 자, 막판 한 발 올려붙일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고 기본적으로는 선두 선입형 말이에요. 6번 샤련이 윈. 이번엔 앞선에서 움직입니다. 5번 스카이시티는 직전 초반에 양념 마필 샌드위치 백동일의 설명대로 초반 전개에 완전 꼬였죠. 뒤측선에서 간격 좁혀가며 막판 역습 늘었습니다만 늦었고 자, 이번에 그런 악재 벗어나 직선에서의 막판 한 발 역습 가능해 보이는 5번 스카이시티고요. 자, 여기에 이제 복병 전력 한두 더 있어요. 8번 레인스카이인데 과거 이제 동거리 입상 전력도 있고 직전에 강등 이후 첫 번째 경주 의지 없었지만 이번에 뭐 상태감도 좀 좋아졌고 강등 이후 두 번째 경주 8번 레인스카이까지 이제 복병 전력으로 말씀드려 봅니다. 결국 10경주는요. 동거리 가장 유리한 전개를 펼쳐낼 수 있고 능력 우위죠. 9번 스토미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경주는 서울 1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혼합 3등급 9대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단거리 1200m 선행형 마필이 은근히 많습니다. 선두 선입권이 상당히 촘촘하고 빠르게 진행될 11경주가 되겠는데요. 자, 백종일 의원,
가장 주목하는 말과 도전권까지 소개해 주시죠. 편성 자체의 우위 마필이죠. 6번은 천재 이루입니다. 데뷔 초 잘 뛰지 않으려는 악벽 때문에 고생도 많았습니다만 교정 이후부터는 빠른 순발력을 바탕으로 앞선 장악 또는 따라가는 전개의 근성도 여유가 많아요. 직전 경주 1400m도 선행을 나서서 마지막까지 역주를 해줬었고 지금의 구도 자체에서 상대적으로 부죽이 높긴 합니다만 워낙에 상대가 약합니다. 최근의 모습 대비 가장 약한 상대를 만나 천재 이루로서는 이번 편성에서 우승으로 승급하길 기대하는 편성의 유리 마필로 강조를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후순위 도전권에서 온마 세라킹이 가장 유리해진 조건을 맞이했습니다. 세라킹이나 마필 자체는 입상 시의 전력 자체가 선행입니다. 승급 이후의 자체에서 선행을 갈 수 없는 편성을 만나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따라가는 전개를 계속 연습해오는 모습인데 최근 두 번의 경주를 통해서 따라가는 전개를 펼치면서도 그 순위와 착차를 계속 조여나오고 있어요. 천재일을 보내놓고 따라갔을 때 그 흐름을 견뎌낼 수 있는 세라킹은 가장 유리한 전개에 강조를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안쪽에 있는 이범아 코디앙 러브가 직전 간급된 첫 도전 경주에서 많이 뛰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흙에 대한 반응이 좀 좋지를 못한 코디앙 러브고 선행을 못 갔을 때 외선을 약간 삐지는 습성이 있는 마필인데 직전 하만식 기수가 초반에 전개를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고 참아주는 전개에서도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준 만큼 내측 기습 또는 내측 최적의 선입 코디앙 러버의 선전도 관심은 필요해 보이고요. 바깥쪽에 있는 7번 픽스타임이라는 마필 자체는 직전 경주 후두 성형술로 인해서 주기가 늘어진 모습이라 당일 베스트 컨디션이 아닌 상태에서 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만 스포를 강화시키면서 상태를 끌어올린 이번 구도에선 선두권 가담 스피드는 결코 당일 상태 체크 필요해 보입니다. 네, 보여준 이제 순발력을 보면은 8번 너란 축제가 선행을 나설 듯한데 6번 천재 이루는 직전에 기습 선행 1400을 입상한 전력이죠. 하지만 이 말은요, 뭐 따라가도 충분히 가능한 전력이죠. 6번 천재 이루 중심으로 설명해 주셨고요. 이번엔 김지영 의원, 입상 도전 가능한 마필들 소개해 주시죠. 네, 저 역시도 6번 천재이루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줄어든 거리의 유리함과 천재이루라는 말 자체의 그 빠른 순발력을 발휘하기에는 이번 편성이 참 적정하다라는 판단인데요. 천재이루와 함께 이 말의 천재이루라는 말 자체가 선두권 말들과 동반 입상하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죠. 그만큼 흐름이 빠르기 때문이고 함께 응수할 수 있는 말로 우선 7번 픽스타임 지목을 해봅니다. 본인이 선행을 나갔을 때는 지금 외산 3등급에서 가장 강력한 상대마 중 하나인 OP7이라는 말도 여유 있게 잡아낼 수 있을 만큼 빠른 순발력 가지고 있는 말이고 회복세가 뚜렷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 말 당일 체중 한번 체킹해 보시고요. 불어나는 게 좋겠고요. 5번 세라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를 맞지 않는 전개 속이라면 5번 세라킹 역시 더 보여줄 걸음이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2번 코디앙 러브 역시 계속해서 회복세를 보여주고는 있는데 실전에서 얼마만큼 순위 상승이 가능할지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복병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제 강등이 두 번째 경주 2번 코디앙 러브. 이 말도 이제 과거 선행 주도 레이스까지 가능했던 스피드 좋은 말이죠. 저도 6번 천재 1호가 이번에 뭐 굳이 선행을 모색할 필요도 없이 빠른 말들 보내놓고 따라가는 전개로 직전 대비 줄어든 1200m 입상한 자리는 지켜내리라 봅니다. 자, 7번 픽스타임은 직전에 후두 성형술 공백 이후, 수술 공백 이후 다소간 좀 아쉬움이 있었죠. 잠시 출발 후 기대는 악벽 보이며 선두 장악 나서지 못하고 좀 아쉬웠는데 이번에 정상주기 이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말이고 강공선행 작전이 통할 마필로 보입니다. 여기에 8번 너라는 축제가 선행 장악에 성공한다라면은 버텨낼 가능성이 있고 9번 이스트 걸치도 게이트는 외곽이지만 선두권 자유전개 이점을 가져볼 수 있는 이 9번 이스트 걸치까지 넓게 보면 도전권이 되겠네요. 결국 마지막 11경주는요. 적정거리 출전, 흐름 빠른 레이스의 선두권 자유전개 이점에 6번 천재 1호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도전 세력, 복병 전력까지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모든 경주들 마무리가 되었고요. 풀어드린 경주들 화면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이 경주입니다. 12번 서울 스토리를 중심으로 6번, 8번, 9번, 11번입니다. 4경주입니다. 9번 스페셜 라이트를 중심으로 7번, 12번, 6번, 4번입니다. 7경주입니다. 1번 문학 프린세스를 중심으로 4번, 5번, 8번, 7번입니다. 9경주입니다. 5번 KM블루를 중심으로 9번, 7번, 12번, 8번입니다. 10경주입니다. 9번 스토미를 중심으로 5번, 1번, 6번, 12번입니다. 11경주입니다. 6번 천재 1호를 중심으로 7번, 5번, 8번, 2번입니다. 제주 5경주입니다. 4번 명품의 빛을 중심으로 1번, 2번, 10번, 3번입니다.
네, 경마를 즐기실 때 한 가지 버려야 될 악습이 편견인 듯합니다. 최근에 잘 뛰었던 말이 이번에도 무조건 잘 뛸 것이다 라는 편견 버리셔야 되고요. 이 복병 전략 최근에 못 뛰었더라도 그 입상 실패의 원인, 부진의 원인을 정확히 찾아보시고 그 요인을 파악하셔가지고 잘 활용하실 때 이제 복병마의 입상 또한 그로 인한 환희를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경마 상당히 어렵죠. 이 눈에 보이는 인기마보다는요 이번 주에도 잘 숨겨진 알토랑 같은 복병 전략에 관심을 두셔가지고 좋은 성과 거두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희는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1위 경마 해설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